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HRD 실무특강. 이번 시간에는 교육 운영 프로세스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플랜이면 첫 시작이니까 계획만 세우고 문구를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교육과정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교육 목적, 목표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기획을 했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선임이나 팀장님이 교육과정을 설계를 하고 기획을 했든 교육 목적이 무엇인지 배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현업에 대해서는 목적이 달성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도 하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한 계획 및 일정 수립은 교육 현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가기 전에 구성원들한테 안내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사전 학습을 시키는 것들, 교육 시간 내에 운영하는 것들, 교육 끝난 다음에 구성원들이 망각하기 전에 정보 자극을 줘서 그 망각의 시간을 늦춰줄 건지, 그리고 구성원들의 상사나 구성원들의 동료한테 어떠한 학습을 시켰다는 것들을 안내를 해서 그것들을 써먹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거나 관련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체득화시킬 수 있는 것들까지 다 일정을 수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육 목적에 맞는 계획 및 일정 수립이 단순하게 교육 현장에 대한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 실시 품위를 먼저 할지,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강사 미팅을 먼저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죠. 교육 목적과 어떠한 것을 하겠다라는 것만 계획하고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선정해도 되는 거고, 반대로 강사 선정까지 교육 담당자랑 팀장님까지 내부 협의를 다 거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품위 올리는 게 우리 회사의 일반적이다. 혹은 교육 특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어떤 게 먼저일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실시 품위까지 하시고 시점별, 대상별 실시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하루 이상에 대한 교육을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교육 대상에 대한 조정도 있을 거고요. 팀장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상별 어떻게 정보를 줄지 고민하셔야 되겠고, 어떤 시점에 어떤 대상한테 어떤 내용을 안내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청한 것들을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또 이 접수한 대상자가 적합한 대상자냐 봐가지고 일부는 반려할 수도 있을 거고요. 강사 선정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그 강사 선정이 내용과 강사의 프로필만 보고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강사랑 미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달라는 얘기를 해줘야 강사가 개발한 교육과정이 있긴 한데 그 교육 대상자들의 특징이나 회사의 특징, 회사 제품에 대한 특징이 반영이 되어야 학습자들과의 그런 관계 형성도 잘 되고 학습의 효과도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리스크 있는 것들이 있으면 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같은 주제 혹은 유사한 주제로 교육을 했었던 이력이 있어. 근데 그 교육할 때 썼던 실습을 그대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우리 회사의 특징, 구성원들의 특징, 연령별 특징, 조직 문화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도 안내를 하고 조율을 하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미팅을 하셔야 됩니다. 꼭 오프라인 미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줌 미팅을 통해서 강사님들한테 그냥 교재 띄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 시간표로 비교해 가면서 그럼 이 시점에서는 이런 걸 좀 해달라, 이걸 좀 강조해달라,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교육 대상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실시할 수도 있겠죠. 팀장님 교육이라든지 직급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중요성이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미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인 업무를 해야 되겠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교육 기간이 길거나 멀거나 약간 리스크 있다 그러면 보험을 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학습에 대한 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출석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등등도 해야 되는 거고요. 고용보험 환급을 받으려면 과정 인정 신청을 하고 실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런 고용보험 관련된 업무들도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재를 강사님한테 받는 걸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교재랑 교보제, 쉽게 말하면 출력물이죠. 이 교육의 특징에 따라서 원페이지 투 슬라이드 양면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PPT 같은 경우 이제 한 페이지 위에 아래 상단 하단에서 양면을 할 것이냐, 원페이지 투 슬라이드인데 한 면을 할 것이냐, 출력된 부분을 왼쪽으로 할 것이냐 오른쪽으로 할 것이냐, 별거 아니지만 이 교육이 이론적인 내용들이 좀 많으냐,
실습이 좀 많으냐, 메모할 게 좀 많으냐, 토론이 많냐, 뭐 등등에 따라서 교재 제작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교재 제작이 그냥 업체한테 맡겨서 그냥 단순하게 현수막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회사의 로고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 표지에 넣거나, 아니면 우리의 상황, 이 교육이 왜 되었는지, 이 교육과 다른 교육의 연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앞단에다가 회사 다이어리 만들 때 회사 로고만 박는 게 아니라 회사의 연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집어넣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교재도 이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보들을 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HRD 담당자가 그 HRD 교육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같이 교재 만들 때 같이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 운영 및 특징에 맞는 교재 제작을 하시는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사내에서 하게 되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사회연수원에서 했을 경우에 그 연수원 내에 매점이 있는지, 매점에는 문구류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연수원에 매점이 있어도 무인 매점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문구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갑자기 강사님께서 워크시트를 많이 써서 더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서 교육을 했을 경우에 이 교육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고, 동선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다 확인하셔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다 하셔야 됩니다. 시간대별로 시간표를 여러분이 출력해 가셔가지고,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는데 동선이 어떻게 되지? 헷갈리시면 중간중간 사진도 찍으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교육 장소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시고, 기자재 같은 경우도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에서 가져가야 될 기자재가 무엇인지, 우리 회사에서 노트북을 가져간다 치면 보안 정책에 따라서 노트북을 회사 밖으로 가져가겠다 라는 것들을 신청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트워크도 만약에 연결해야 된다,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될 거고, 예약을 하시고 세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진행 자료, 오리엔테이션 자료죠.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대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시간표,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앞에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 시간표를 안내를 하겠지만, 며칠간 진행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시간표를 뒤에다가 부착한다거나, 아니면 강사 한 명이 하루나 이틀을 쭉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 여러 명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원 워크숍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 세세한 실무적인 내용들을 들으려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회사 임원이 되면 여러 부서, 여러 다양한 경력, 다양한 백그라운드 있으신 분들이 같이 듣는 거잖아요. 공통점으로 내용 깊게 갈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경영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중심이다 보니까 긴 교육보다는 뭐 2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특강 이런 것들이 많이 세팅되고, 내부적인 워크숍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다양한 게 있다 보니까 시간표가 궁금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뒤에 시간표를 부착해 놓고, 그러면 숙박에 대한 부분이 미리 세팅될 수 있으면 숙박도 미리 뒤에다 부착해 놓고, 이런 식으로 교육 운영에 대한 부분, 물품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또 이미 아마 다 세팅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문구 박스 하나 만드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그래서 문구 박스 안에는 기본적인 문구를 있죠. 그래서 사인펜들, 사인펜 같은 경우는 전지 때문에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전지 작업할 때 조에 5명, 6명 있다 하더라도 보통 글씨 쓰는 사람은 보통 한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건 할 필요 없이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을 이제 고무줄에 묶어서 세트로 세트를 한 8개 정도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세팅해 놓고, 볼펜 같은 경우도 볼펜 이렇게 딸깍딸깍 거리는 거 있죠. 이런 거 있으면 교육할 때 괜히 손에 쥐고 있으면서 이게 딸깍딸깍 거려요. 신경 쓰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거 없는 거 있죠. 스프링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없는 볼펜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별로 발표할 때는 이렇게 얇은 펜을 쓰게 되면, 아무리 추가로 조별 활동하는 경우에는 네임펜을 비치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조별 활동할 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볼펜으로 쓴 글씨도 보이지만, 대각선으로 있는 사람들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얇기 때문에. 없으면 매직을 쓰겠지만, 매직을 쓰게 되면 글씨가 너무 커지거나 뭉개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네임펜을 따로
구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바닥만한 거 있죠? 예, 손바닥만한 거를 초점 맞추는 것 같이 보이는데 손바닥만한 것들을 보통 사용을 많이 하고요. 약국이나 알파문구 이런 데 있잖아요. 가보시면 플라스틱 2단이나 3단 이렇게 뚜껑을 열면 2단이나 3단이 같이 올라오는 구급상자 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거기다가 문구류랑 필요한 물품들, 예를 들어서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경우도 여분으로 쓴다든지 건전지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그때그때 맞춰서 조금씩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교육 운영 준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교육 장소에 가서 교육 운영 실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